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 그 과창한 그 소개를 받은 김상경입니다. 뭐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실 만큼 잘한 일이 없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그 학기 말에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너무나 이렇게 뜻깊은 자리니만큼 제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에티켓 하고 한국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맞물려주는 영어, 이 세 개의 그런 그 받기가 어떻게 잘 맞물려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을 제가 오랫동안 해오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준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내가 진짜 글로벌 에티켓을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가? 이런 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글로벌 에티켓의 한 부분인 터부예요. 터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기잖아요. 그래서 왜 금기를 알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문화하고 에티켓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요러한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우리나라 그 예절도 다 모르는데, 이 정도 몰라서 어떠랴? 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났는지 제가 최근에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주제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도대체 컬처라는 게 뭐냐, 문화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문화라든지 언어를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계화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글로벌화가 되기 위한 글로벌 에티켓. 그 다음에는 글로벌 랭귀지죠. 우리가 영어가 미국 사람이나 캐나디안이나 아니면은 뭐 영국 사람이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세계화를 위한 그 글로벌 랭귀지로서의 그 영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 제가 1분만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건 우리가 하루 종일 에티켓이 있다, 에티켓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형용사 글로벌을 넣었어요. 그러면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도대체 이것이 영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가장 멋지게 정의를 내려주신 분에게 우리 학과장님께서 선발을 해주시면 제 이 책을 한 권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분 동안만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해주시죠. 자, 제 질문은 글로벌 에티켓을 define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과 영어 학습이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안 학과장님께서 한번 제일 좋은 definition을 선택을 해주시겠습니다. 1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평상시에 예뻐하시는 학생이죠. 저희 과가 미국 학과인 만큼 영어로 하셔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되셨죠? 자, 손 들어주세요. 디파인 해주실 분. 오늘 스피치도 하시는 분인데 손을 들어주셔야죠. 우리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신 분. 네, 제일 용감하신 분. 네,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요. 네, 두 번째. 세 분만 초대를 해볼게요. 네. 다음 하실 분. 우리 맨 앞에 있는 학생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맨 뒤에 우리 안경 쓰신 안경 벗으신 분. 그러면은, 세 분을 제가 앞으로 초대를 할 테니까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박수, 네. 네, 저 미국학과 4학년의 손재훈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에티켓이라 하면은 보통적으로 에티켓이라 하면은 행동 저희가 인터넷상에서나 이렇게 지켜야 할 행동이나 규범인 것 같은데 글로벌이라고 하니까는 그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국가적으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문화나 그런 걸 미리 알아서 좀 더 바른 이런 에티켓을 지켰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어 학습하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해봐서. 네. 예. 두 번째. 일단 이 문제는 1분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기가 대단하시죠? 안녕하세요. 1학년 황공경입니다. 네.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 얘기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1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영어 공부도 했고, 또 이제 미국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배운 걸로만 간략하게 생각을 하자면, 글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단체 집단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인 것처럼 직장에서라든가 가정에서 서로 지켜야 될 매너가 있고 에티켓이 있듯이, 제가 좀 발음이 좀 새요. 요새 교정기를 새로 껴가지고. 그건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의 글로벌 시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먼 나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게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하루 만에도 갈 수 있고 반나절 만에도 갈 수 있는 게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우리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접할 기회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여기서도 지켜야 될 매너가 있겠지만 거기서도 지켜야 될 매너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떤 나라를 간다라든가 어떤 나라의 사람을 만난다면 최소한 예의로 그거를 이제 미리 좀 알고, 아까 터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지식을 좀 쌓고 접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저희 공부를 하면서 1년이죠.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어떤 시사 신문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뉴스를 볼 때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나름의 그게 어떻게 보자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강의 오늘 들어서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영어 공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기 때는 제가 이제 미국학과다 보니까 영화와 미국 사회 이해라는 과목을 이제 전공을 배우고요. 2학기 때는 우리 김진희 교수님 이번에 이제 그 2학기 과목으로 이제 전공 과목도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저희 영어라는 또 교양도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참 문화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이렇게 그냥 대화가 되지만 이런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현실적인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민감한 차례. 우리 위너스도 굉장히 손 들고 용기 있게 대담하게 해준 게 참 좋았고, 특히 상대 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도 참 좋았고, 우리 또 조우리님은 아주 담대하게 그 교수가 설정해놓은 틀을 아예 벗어나서 담대하게 대답한 것도 좋았고, 근데 일단은 그 마치 교수님처럼 강사처럼 이 좋은 자세한 얘기 해준 황보경 교수. 제가 나중에 이름을 써드릴게요. 네, 이미 이렇게 뭐 좋은 정의랑 뭐 이제 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본론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어떻게 좀 하면은 이렇게 잔소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 마음을 읽듯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가지 사례를 먼저 들어가지고 한번 정의를 한번 이렇게 좁혀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서 이제 인터넷을 서치를 하니까는 이게 유치원 어떤 교사가 교환을 짜놨는데 너무 제가 반가웠어요. 이거 보니까 만 4세 유치원의 예절 교육인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인사법 차이가 있음을 알려준대요. 4살짜리에게. 그래서 와, 어른도 안 배우는 내용을 4살짜리한테 배워? 그러는 거에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자세한 내용 못 봤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배꼽 인사예요. 애들 배꼽 인사하면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애들이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죠? 똑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네, 저희 저희 할아버지가 아니 저희 아버님, 저희 친정 부모님만 하더라도 그리고 잘 있었냐고 머리 이렇게 톡톡 그러니까 때리는 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미덕이 외국에 나가서는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라티노 계통의 문화에서는 이 머리를 만진다는 것이 엄청난 인설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놀듯이 머리를 톡톡 건드리는 이런 행위로 받아들이고,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마치 curse, 저주를 하는 이런 행위로 받아들여가지고 함부로 남의 어린아이 귀엽다고 머리를 톡톡 건드렸다가는 완전히 커다란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 상대방에는 엄청난 그런 다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까 발표해 주신 분이 이 과목을 우리가 이렇게 학과에 있으면서 뭔가 여태까지 일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새로운 그런 각도에서 봤다라는 것이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다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구나. 이것만 알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영어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자료는 전부 다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은 전혀 그것을 자료를 쓸 수 없는 이런 상태지만 얼마든지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여러분들 어느 나라죠? 여기에 이 두 그림이 대표한 나라는 이집트죠. 여러분들 이집트 가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들면 가려고 남겨놨는데 이집트에 이제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근데 스핑크스가 성별이 여잔가요, 남잔가요? 남자. 중성. 여자. 남자. 스핑크스는 여자예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이집트에 가셨는데, 이제 어떤 이제 집에서 이제 인바이트를 받으셔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음식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저기 소금이나 간장 좀 주실래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이집트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싱거우면 간장
소금 쳐먹고 그렇죠? 아니면은 물 타먹고 이러는데 다음에 넘겨주시죠. 이집트에서는 그 식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서는 음식을 먹는데 싱거워서 소금을 치면 음식을 장만한 셰프 그 요리사에게 굉장한 인설팅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 싱거워도 막 먹어야 되냐?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답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집트에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넘겨주시죠. 자,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 여기 계세요? 네. 우리 김 교수님. 김 교수님, 우리나라에서요, 이렇게 이제 임산부가 이제 아기를 이제 갖게 되면 그 출산 선물을 보통은 언제 주는 게 예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선물은 아기 낳고 나서 주는 거죠? 아기 낳고 나서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디 저기 뒤에 분은 혹시 출산 전. 우리 저기 남자분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출산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게 출산 선물 언제 주는 게 좋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 이제 아기 낳기 전에 선물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낳고 나서 3, 7일 그때 지나고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성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심스러워서 이제 후에도 주지만은 대개는 전에 이제 그 베이비 샤워 해가지고 아기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선물로 이제 모욕한다는 베이비 샤워라는 그 이제 커스텀이 있는데 그때는 보통 아기 낳기 전에 보통 하죠. 네, 넘겨주시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요, 아기 낳기 전에 선물하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그런 그 일을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선물을 주면 불운이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선물을 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상대방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잘 보이려고 선물을 했는데 시컨 준비를 했는데 미리 갖다 줬어요. 그럼 그쪽에서 굉장히 뭐 그냥 받긴 하겠지만 속으로 달가워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는 것이 어떤 그런 그 글로벌 에티켓이 아니겠는가라는 저의 포인트입니다. 남겨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뭐 병원을 안 가면 좋지만은 참 병원 가는 것도 참 요새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가야 되는데 이 병원에 갈 때마다 참 그 밑에서 주스 이 박스 들고 가는 것도 참 지금 저도 지루해가지고 한번 블로그를 뒤져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는 어떤 선물이 좋은가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대로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인장 조그마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또 병문안 가는데 선인장은 또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그 선물 이제 아이디어라고 선인장 조그마한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쓰는 분도 있고 두 번째 분은 또 좀 막 장황하게 쓰셨는데 그 핵심은 좀에 돈 들더라도 화분이 낫습니다. 화분은 계속 생명을 이어주는 무언의 대화체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굉장히 좀 이론이 있으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인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여가지고 화분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뭐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는 화분을 주면서 네가 이제 빨리 나가지고 forever 살아라, 천년만년 하는데 이게 민족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관습이 틀린 사람은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 일본 사람만 하더라도 넘겨주시죠. 거기에서의 그런 그 화분이라는 것은 뿌리가 나오죠. 이 뿌리가 나온다는 거는 뭐든지 그 뿌리를 계속 이어가라는 뜻으로서 지금 아픈 병이 뿌리에 뿌리를 놔가지고 영원히 병원에 있어라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는 병문안을 할 때 화분을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진짜 생각 없이 아니면은 좋은 뜻으로 행했던 것이 우리를 모르는 또 우리가 모르는 이런 그 민족, 또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일본 사람한테조차도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그 신뢰가 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글로벌 에티켓을 많이 알아야 되고 문화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시간이 될 때마다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서두에 뭐 그런 그 사소한 것들을 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사소해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소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혹시 그 모슬림들이 지키는 라마단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라마단이 어떤 거죠? 종교적인 그 금식하는 한 달의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마단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면은 라마단 동안에 사업상 파티를 연다든지 아니면은 라마단을 지키는 그런 그 모슬림 국가에 가가지고 퍼블릭 그 스페이스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간 그 종교성이 약한 나라는 괜찮은데 종교성이 강한 이런 파키스탄 같은 데서는 몰매 맞아 죽는 경우가 이게 2009년에도 보고가 된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종교적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라마단 동안에 패스트 금식을 할 때 자기 앞에서 누가 먹으면은 자기네 신앙이 굉장히 약화가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때려서 죽여도 굉장히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이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린치를 당한다든지 이런 그 어떤 상해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희한테 굉장히 알려진 사람의 자손인데요. 그 반고호 있죠? 화가. 그 반고호의 뭐 그러니까는 뭐 몇 대 그 손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그 어떤 그 이렇게 좀 약간 그 운동권에 있는 그 감독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이슬람권의 여자들은 지금 아직도 이게 그 아비아라든지 이런 거 막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고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영화해가지고 결국은 그 2004년에 살해를 당했어요. 그 모슬림 그 신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그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있는 휴지는 무슨 휴지죠? 우리 그 분식점에 가면은 냅킨 대신에 쓰는 휴지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예쁜 여대생들이 많은 여대생 앞에서도 또 이렇게 강화문 내거리에 있는 그 이게 뭡니까? 이거 포장마차 앞에서도 냅킨 대신에 이게 뚫뚫뚫뚫 말려져 있는 거 제가 참 많이 보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쭉 살면서 본 건데 그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신 분이 그 베이글샵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샌드위치하고 베이글샵을 하셨는데요. 거기가 이제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외국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냅킨이 떨어지면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가 식탁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신 분이 그러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이거 보면은 화장실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을 안 들으시더니만은 얼마 있더니 그 문이 닫히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두루마리 휴지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우리는 이렇게 식탁에서 냅킨으로 쓸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다른 그 문화권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시죠. 자, 이런 이제 아주 그 사소한 예가 이제 커다란 그런 그 문화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유명한 학자들은 문화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리더시, 그러니까 소문자 C로 시작하는 culture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빅 C, 아주 대문자 C로 하는데 저희가 이상하게도 빅 C를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빅 C는 뭐라고 되냐면은 LMA, Music, Literature, Art. 우리는 서양 음악, 서양 예술, 서양 미술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의외로 literacy, BBB라고 하는 belief, 신념, 그 다음에는 behavior, 처신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뭡니까? value,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영어를 배울 때 배워야 되는데 많이 미싱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영어를 배워도 저는 그 대학에서 영문학을 하고 대학원도 영문학하고 또 미국에서 그 영어 교육도 하고 외국 회사에도 10년 있었고 했는데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도저히 안 된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이런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 그 이렇게 코 높은 외국 사람한테 무조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종교가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에게만 크리스마스라고 하셔야지 유대교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굉장히 그냥 아주 참 이렇게 이상한 어떤 대꾸를 이렇게 받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그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그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몇몇 가지만 제가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 네. 마우스 한 번씩만 더 눌러주세요. 자, 이 손가락으로 먹는 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회교 국가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이 스크린에 보시면은 손가락으로 지금 그 카레를 먹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은 손가락으로 카레를 잡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이건 고도의 기술이고 우리가 보기엔 약간 비위생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원래는요. 이 손가락으로 먹는 것이 음식의 향하고 음식의 이 감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결하다라고 하는데, 네, 넘겨주시죠. 저렇게 멋있게 세팅을 해놓고 먹는 미국 사람들도 사실은 그 1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손으로 먹는 것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규범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손가락으로 안 먹고 포크로 먹는 거는 기생이나 어떤 그런 이렇게 이제 직업 여성,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항상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다가 손에다가 이걸 뭐 붙이기 싫어서 이렇게 포크로 먹는 이런 걸로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때는 교회가 이제 그 종교 정치를 했으니까 교회에서 포크로 먹는 것을 굉장히 이모럴하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손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저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먹어야 되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도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손으로 먹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유래를 보면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손으로 먹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저같이 지금 러니 노즈, 코가 지금 줄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저희는 식탁 앞에서 이제 이거 이렇게 코 안 푸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러니 노즈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훌쩍훌쩍 거리면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기억질 나요. 이거를 굉장히 역겹게 생각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차라리 불어주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깨끗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린 또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이 팀 문화죠. 그래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보통은 나가면은 굉장히 눈에 띄어요. 옷을 대개는 잘 입는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하든지 간에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서비스 차지를 이제 하면 이제 팁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관광지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올 때는 아예 그 영수증에 팁을 포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팁이라는 거는 그 서비스 업종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그 서비스 대가로 주는 이런 그런 그 관례가 너무 많은 나라가 많은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부 되고 일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에 안 배서 우리가 생각 없이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아주 그 짠돌이로 이제 그 인식을 받는 수가 많은 거죠. 네. 자, 이 그림이 뭔지 맨 뒤에 있는 목도리 하신 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그 옆에 그 여자 3명이서 뭐 하고 있을까요? 요게 사실은 잘 안 보실 텐데 두루마리 휴지. 여기가 조금 더 정사랑 그림이 있고요. 우리나라 전통 화장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스퀘링이라는 우리 전통의 그 가운데 이제 그 옛날 지금은 좌식인데 좌식이 아닌 전에 화장실 있죠. 저것이 얼마나 신기했으면 이게 이제 세계에 그 화장실이 없는 나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월드 토일렛 데이에 호주에서 1분 동안 앉는 그런 그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막 이제 자랑을 하고 저 경험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그 행사인데 우리는 이런 게 도대체 저거를 행사라고 해라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는 그 화장실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다시 우리는 항상 당연하고 항상 우리가 그 편안하게 했던 것이 남한테는 이렇게 행사로 여겨질 만큼 웅크리고 앉아서 1분 동안 경험을 해봐야 되는 이런 행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넘겨주시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진이니까 잘 아시겠죠.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뷰잉이라고 하죠. 이게 그 돌아가신 분 얼굴을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장면인데 제가 96년도에 미국을 갔었으니까는 꽤 됐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장례식에 초대를 받고서는 저 커피 오프닝 이제 그 뷰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있다고 그러는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도대체 뭐 가서 껴안아야 되는지, 그 앞에서 울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예절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그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그 우리 유명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전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뷰잉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가 됐죠. 네,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그림은 최근에 제가 어떤 그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요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거는 그 티벳에서 스카이 베리어, 천장이라고 하죠. 돌아가신 분을 그 운구를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그 독수리가 다 먹게끔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버리는 건데, 꼭 들으면 굉장히 미개한 것 같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천장은 일반적인 장례보다 그 사람들은 한 3배의 그 비용을 들이고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전통을 우리가 이해하면 상당히 아름다운 관습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독수리가 먹으면서 하늘로 가면은 영원히 같이 하늘을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스카이 베리어를 하는 거예요, 티벳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마치 인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손가락으로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그런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알겠으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지금 잘 정의를 내려주신 분 그 말을 제가 다시 인용을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늘 있었던 그런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화장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면 3개의 날로 정해가지고 웅크리고 앉는 행사를 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글로벌 에티켓이 아니겠는가. 그래야지만 저희가 우리가 그 영어를 쓴다고 해서 미국 사람, 캐네디안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영국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죠. 단지 영어는 그런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그 세계 공동어일 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관심,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면 그다음엔 자료를 가지고 서치해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그 cultural literacy 빅시로 했듯이, 우리가 문학, 예술, 뭐 언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음악 시간, 사회 시간 다 배워요. 그렇지만은 처신하는 거,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아주 그 깊숙이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아웃사이더들에게는 잘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영어를 20년, 30년 해도 예절을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터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하나의 예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묵과하기 쉬운 그런 거, 뭐 길거리에서 먹는 거 어때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죽음도 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글로벌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계를 열어주는 윈도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영어를 그 미국 사람의 그런 그 아주 선진국의 언어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툴이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배우는데,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또 미국 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한 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스피치가 있어서 지금 제 말이 지금 이렇게 왱왱왱 거리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입을 딱 다무는 게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 같아서 그냥 슬라이드 하나 더 있지만은 그냥 여기서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퀘스천이나 그다음에 커멘트가 있으시면은 제가 잠시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죠. 네, 그러시면은 제가 조금 일찍 끝나도 되죠. 제가 뭐 한 슬라이드 지금 더 하면 여러분들 시간에 못 맞춰 드릴 것 같고요. 네. 질문도 진행하셔도 되는데. 교수님 아까 그 책을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책이 글로벌 에티켓에 관한 어떤 다른 나라권에 대한 그 문화적인 예절 범절, 예의 범절 뭐 그런 것에 관한 그런 스토리들이 다 나와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는 저 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책은요, 그 나라는 14개국에 대한 조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터부는 14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숫자를, 중국 사람은 짝수를 좋아하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짝수를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일본 사람한테는 하얀 색깔로 선물을 안 하는 거는 하얀색의 심볼이 그 사람들은 황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그 14개의 주제로 해가지고 뭐 장례식에 대한 심볼이라든지 뭐 숫자에 대한 터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일부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에티켓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로 그 사람들이 어떤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외국 사람에 대한 이해가 외국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저희 나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책을 읽거나 이런 글로벌 에티켓에서 배우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이런 사소한 실수라도 하지 않는 반차는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작 지키지 않는 그런 글로벌 에티켓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저희가 관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관대한 거는요. 사실은 저희가 좀 약간 그 어니스트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 다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다민족이 그 약간 그게 좀 약간 그 경멸의 표현이 있는 거 느끼시죠? 애들이 다문화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혹시 모르세요? 그 다문화라고 하면은 그 중국이라든지 몽고라든지 못 사는 나라에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에 그 시집 온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을 위한 문화 어떤 교육을 다문화라고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텀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 우리 교수님이나 또 이렇게 백인, 그다음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는데 그 외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아주 그 야박한 민족이죠. 그 제3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저희가 그 어떻게 처리하는가, 처우하는가 이런 거 보시면은 저희가 관대하다는 거는 저희가 옛날서부터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사대사상에 있는 나라에 대한 거.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저희는 절대 안 관대해요. 사실은 굉장히 야박한 민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제가 되게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위치에 제가 소수민족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수민족에 대한 그런 그 처우를 보면은 어떤 땐 눈물을 또 많이 흘려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관대한 민족은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것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나라별 사회를 통해서 참여 안 되는 걸 많이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식사 토대를 받은 데 음식이 싱거워서 소금을 달라 못했어요. 그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남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 안 좋은 예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경로 나갈 때 뭘 들고 가야 돼요? 지금 바로 그 포인트가 제가 이런 강의를 하러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많은 그 문화에 대한 답변은 저는 다 못 해드리지만 인터넷은 무한한 답을 드릴 거예요. 그 대신에 문제는 그거를 영어로 빨리 찾고 읽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셨는데 음식을 싹 다 먹어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돌리는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는 주인이 줬는데 음식을 안 먹는다, 손도 안 댄다. 그러면 이제 땡이에요. 그런데 인도 같은 데서 싹싹 긁어 먹는다. 그러면 쟤 배고파, 밥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음식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나라의 그런 그 이제 문제가 있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일본 사람이 화분 싫어한다. 그럼 나 병문안 날 때 뭘 가지고 가야 되지? 구글에 가보세요. 아마 최소한 1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다 모르죠. 저는 그 전공이 교육공학에다가 그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이죠. 저는 그 인류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살면서 이런 걸 배울 데가 없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영어 수업 시간에 싹 껴가지고 내용을 이런 걸로 영어를 이제 가리키는 영어 선생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늦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전에 멕시코 친구랑 식사를 하는데 국수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손으로? 국수요. 네. 근데 제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막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더럽다고. 네. 근데 저희는 그냥 그렇게 먹잖아요. 네.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되게 심하게 싸워서 마음이 좀 많이 상했던 적이 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는 굉장히 참 우리가 흔히 당할 수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먹을 때 밥그릇을 들고 먹죠. 근데 우리는 밥그릇을 놓고 먹잖아요. 밥그릇을 놓고 먹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야 너네는 왜 강아지같이 밥을 먹냐 그래요. 이렇게 놓고 먹는다고. 근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놓으면서 소리를 안 내는데 일본 사람들은 라면하고 누들은 소리를 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소리를 안 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은 물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그 이슬람권이나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이 왼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써야지 이거는 다른 일을 하는데 쓰기 때문에 이걸로 식탁에 손을 넣는다든지 이걸로 선물을 준다는 것 자체도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은 먼저 그 인터넷에서 그 나라에 대한 그 좀 가이드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솔직하신 게 제일 좋은 팔러스예요. 나 실은 니네 나라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 줄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저는 베스트 팔러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셨어요. 더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나중에 또 식사 때 같이 하실 수 있고 저는 마지막 말이 특히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계신데 이분이 중동 전역을 죽음을 넘어서 돌아다니시는데 영어를 거의 못하세요. 이분은 노동자 출신의 시인이기 때문에 언어를 거의 못하시는데 전 세계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하버드 출신의 사람들보다 더 그분이랑 소통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소통해요. 그거는 결국은 아마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어를 떠나서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는 우리는 다행히 한 번도 외국에 침략을 안 해본 좋은 이유였는지 나쁜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식사 자리에 가서 더 많이 여쭤보시고 이번 기회에 또 우리 데럴 교수님한테 또 이제 캐나다의 네이트 아메리칸 전통 이것에 대해서도 또 같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교수님한테 박수.